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장중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2% 정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이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개인들이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라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들의 그 대기 매수세가 주가가 조정받을 때 이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거에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시장이 종합지수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개인들이 매수하는 시장에서는 지수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개인의 적극적인 매수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그동안 엄청나게 개인이 매도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오늘도 한 2,500억 매수했거든요.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매수했던 외국인 또 일부 기관이 오늘부터 매도에 나서고 있다라는 거. 하이닉스는 좀 더 심각합니다. 외국인 매도가 꾸준하게 나와요. 오늘도 2,700억, 어제 5,500억, 3,900억.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과 개인이, 특히 개인이 상당히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에 나서고 있다라는 거 좀 불안해 보입니다. 자, 2개월 동안 하이닉스의 매매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은 순매도로 바뀌었어요. 2조 원 플러스에서 순매도니까 약 마이너스 2.5조 원의 매도.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반대로 개인은 2조 6천억까지 매도했다가 지금 6천억까지 줄었으니까 플러스 2조 원의 매수를 최근에 올라가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관도 역시 아직까지는 1조 원대의 매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아무튼 외국인은 하이닉스를 순 매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순매도했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공매도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수급으로 봤을 때 뭔가 시장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다행히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2개월 동안 외국인이 8조 원의 매수,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삼성전자에 많이 투입이 됐고, 개인은 반대로 11조 원이 넘는 삼성전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인이 본격적으로 여기서 매수가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외국인 매수는 점점점 줄어들 거고요. 기관 역시 같이 줄어들 겁니다. 반면에 개인의 매도량은 줄면서 매수가 늘어나는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삼성전자 떨어집니다. 이건 안 봐도 훤해요. 그래서 삼성전자 수급이 아주 중요한데 오늘 일부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 개인이 매수하고 외국인 기관이 매도했다는 거, 요게 추세적으로 이어질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셔야 돼요. 수급을만 보셔도 됩니다. 수급이 다시 이렇게 개인이 샀다가 다시 파는 그런 수급을 바뀐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버틸만 한데, 반대의 경우 아까 하이닉스처럼 반대의 경우로 바뀌어버린다. 개인만 사고 외국인이 파는 삼성전자 수급이 바뀌어버린다라고 하면 종합지수가 어떻게 될까요? 종합지수가 좀 크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수급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 컸던 거는 바로 이거죠. 관세 협상 타결 시점이 앞에 정상회의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라는 대통령의 얘기가 나오면서 환율이 급등했어요. 지금 1440원대까지 급등을 해서 상당히 불안하고요. 요거는 또 결국에는 외국인의 차익 실현에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손실이 나기 때문에 뭐 관세협상 막바지 진통이다, 한미 정상의談판이 남았다고 하는데 서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원래 이게談판이라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실무자들끼리 위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해결을 보고 정상들은 사인만 하는 건데, 이게 안 됐다는 얘기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3,500억 달러를 달라는데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뭐 또다시 IMF 온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통화수합법도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속셈은 우리나라를 한번 다시 IMF처럼 만들어 놓고 다시 또 삥 뜯어 가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돼요. 통화수합법도 안 해놓고 무조건
외환보유고의 80%를 내놔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절대 협상 아예 안 하면 안 왔지 관세 25% 먹이고 먹었지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오늘 자동차주 하락했고 2차 전지들도 조금 조정을 보였다. 이렇게 해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1300, 1400 한 40원 정도 언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환율이 좀 불안합니다. 이렇게까지 된 환율은 과거 역사상 상당히 위기일 때 일어나는데 지금 다케치도 지금 나오면서 일본도 계속 엔화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동반 상승을 해서 가치가 좀 떨어지는 이럴 때 수출이 잘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수출도 잘 안 되거든요. 이래서 이래저래 좀 힘들어지고 있는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캐시우드 돈나무 원리 AMD 주식 매도했고요. 그리고 투자금 10% 순삭하고 보면 원전과 양자 관련주 이런 것들 투자했던 서학개미들이 피눈물 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전 관련주들 상당히 급락을 했고 또 양자 컴퓨터, 리게트 이런 것도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학개미들이 좀 미국 주식을 좀 투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듯이 투기적인 매매를 하면서 막 올라간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보시면 아이온큐도 이렇게 투기적으로 하는데 이게 다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상당히 많이 매매를 했는데 또 급락 나오고 또 시간에서 트럼프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지분 인수하겠다 그랬더니 또 18% 올라가고 뭐 난리 났어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미국 시장에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테마주 매매하듯이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돈이 미국 시장에 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서학개미 외국 투자 조금 좀 뭐랄까 좀 제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우리나라 환율에도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도 그렇게 수급이 없다 보니까 개인들이 자금이 결국에는 기관 자금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관들한테 맡겨서 펀드로 운영하고 자산 운영하면 결국에는 그 돈으로 이제 대항해서 싸우는 건데 기관이 돈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맨날 샀다 팔았다 하고 한스바이오 같은 거 작전해서 올리고 누가 봐도 작전인데 그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안타까운데 아무튼 미국 시장도 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씩 뭔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요거는 시장이 조금 불안해지고 있다라는 거 요거를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스닥 바이오텍 추세인데요. 최근 들어서 바이오텍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금리 인하 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 바이오텍의 상승한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같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처럼 불안할 때는 바이오 섹터들의 움직임이 더욱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바이오 국제 포럼이 있었죠. 글로벌 제약사로 많은 그 알테오젠을 찾을 것이다라고 전태현 부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내용을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10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라이센스 계약 논의가 활발하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참 이거 계속해서 10군데 이상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뭔가 속도가 나고 않다 보니까 좀 답답해 하실 수 있어요. 일단 머크 SC 승인 이후에 많은 회사가 기술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고 빨리 라이센스 아웃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과거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차가 있었긴 했습니다. 시차가 한 2달? 2달 정도의 시차가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기술 수출을 했거든요.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10군데 이상. 그리고 이게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검토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인원이 이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상당히 인원들을 많이 뽑았기 때문에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음 달에 키트루다 SC의 유럽 승인이 또 나오면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트루다 항나 매출이 맥도날드나 메리어트 호텔 매출보다 높다. 원체 40조 원대 이상의 매출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다 SC로 전환이 되면서 로열티 수입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RNA라는 약으로 적용을 해봤는데 좋은 데이터가 나왔다. 그래서 RNA 쪽도 확장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자, 비만약도 도전 중이다. 물론 요거는 조금 시간을 갖고 27년, 28년 정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 1회 장기 투여 제형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 지금 늦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시장이 워낙 커요. 300조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300조에서 1000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시장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 앞으로 비만약 시장이기 때문에 그때 가도 늦지 않다라고 회사에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글로벌 제약사들은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물질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할로자임 특허가 만료되면 바이오 시밀러 바로 나와가지고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상당히 키트루다뿐만 아니라 이렇게 할로자임 특허도 마찬가지로 160개 커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바이오 시밀러로 나오기는 쉽지가 않다. 그리고 할로자임 특허 만료가 되고 나서 바로 SC 전향도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거는 둘째치고 요거나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거 좀 빨리 나왔으면 조금 주가가 지금 좀 괴로운데 뭔가 변화를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자, 기술 이전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어제 나온 건데요. 알테오젠 상위 고수의 픽에 알테오젠이 1등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은 가격이 비싸요. 45만 원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조금 고액 자산가들, 고액 자산가들이 살 수 있고, 좀 소액은 좀 못 사요. 이게 몇 주 못 사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고액 자산가들이 알테오젠을 막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알테오젠 주주라는 얘기는 자산이 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나 못 삽니다. 여기서 이거 진짜 운 좋게 100만 원 가면 누가 삽니까? 요즘에 효성중공업이나 이런 것들 계속 100만 원대 넘어가고 있잖아요. 권력 관련주들 못 삽니다, 개인들. 그런데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알테오젠도 결국에 그런 시절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 알테오젠 주주들은 다 부자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지지부진합니다. 지지부진하고 좀 그렇긴 한데, 최근에 KRX 기준으로는 한 5일 정도는 올랐어요. 조금씩이라도 5일 정도 올랐다는 거, 요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지표들이 나쁘지 않아요.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곧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아까 전태영 부사장님이 얘기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기술 수출 나온다라고 하면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연말까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시장도 그래요. 지금 반도체나 다른 쪽으로 쏠렸던 부분들이 조금씩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의 바이오텍들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큰 변화, 다음 주면 되거든요. 다음 주부터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10월 말부터 지금 삼성바이오 로직스 인적 분할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삼성바이오 로직스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을 가끔씩 제가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도 제가 많은 종목들을 물론 알테오젠 내용에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시황 얘기도 있겠지만 많이 있습니다. 메지온도 그때 말씀드려서 많이 올랐고 많아요. 그런 종목들이, 일동제약도 마찬가지고 많이 있었죠. 이번에 자, 삼바 좀 주목하셔야 되고, 삼바는 비싸요. 그죠? 삼바를 이제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인적 분할이 되면
예, 관련주들이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어요. 이런 종목 중에 하나를 예, 좀 매수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바이오로직스, 예, Y바이오로직스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예, 후재가 계속 나옵니다. 예, 2,800억. 예, 이것도 먼저 말씀드렸죠. 1,200원부터 저희가 매집해서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고. 근데 지금도 싸요. 예, 제 생각에는 지금도 엄청 쌉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눌릴 때마다 예, 담아 가시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도 삼성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24일에 그 새로 상장되거든요. 분할해가지고 그 이후에 에피스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거에 따라서 또 큰 바이오 시장에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삼성이 했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큰 거품이 일어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할 때도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났듯이 이번에 11월 24일 이후에 에피스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또 바이오 섹터의 또 집중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집중 매매가 있을 거예요. 이러면서 뭔가 크게 변화가 연말까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바이오 투자가라면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 꼭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지금 거래소의 비차익으로 예, 3천억, 어제 3,500억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뭔가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주목하시면서 예, 시장이 어떤 변화를 좀 체크하시면서 예,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